염색약과 염색 샴푸에서 사람 몸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제품에 쓰인 성분 가운데 일부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인 걸로 조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대기업 제품도 들어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 샴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모 물질은 모두 76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 5아미노페놀 등 5개 물질이 유전 독성 등 유해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좀 높다. 최근 2차 조사에선 니트로피 페닐렌디아민, 황산 M 페닐렌디아민 등 8개 물질도 유전 독성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세포를 이용한 인비트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고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시중에서 구매한 한 염색약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른 염색약의 성분을 봤더니 이번엔 유전 독성으로 추가 파악된 8개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약처가 A사 제품에서 처음 파악한 유전 독성 물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성분이 국내에서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겁니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600개로 이 중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또 2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은 파악 중인데 국내 대기업 제품 일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유해성 성분에 대해서도 1차 조사 때처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예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런 염색약에 대해서 아마 좀 조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시중에서 구매한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젊으신 분들도 염색약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시중에서 구입한 염색약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염색약 성분을 봤더니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유해성으로 추가로 파악된 물질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8개의 물질이 확인됐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SBS에서 이렇게 나온 방송인데, 근데 이런 것이 그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이 3,600개랍니다. 3,600개.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물론 이제 방송을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개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구입하시는 그 염색약이 유해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도 빨리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근데 지금 댓글이 오늘이 2022년 9월 23일인데 2,341개가 댓글이 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분은 이걸 이제야 밝혀내는 식약처는 인력이 부족하신 건지 의문하네요.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즉각 폐기해야지 판매하는 게 냅두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있어요. 그냥 3,600개면 시판되는 염색약이 거의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맞죠? 그죠? 맞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새치 염색하시는 분들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반은 백발인데 이렇게 하는데 일단 빨리 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부 공개하라 이런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상 요구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자 일단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떤 제품인지 빨리 알려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식약청은 여태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러냐, 염색약이 지금 나온 제품도 아니고 계속 염색했던 사람들은 뭐냐, 제품 날 때 바로바로 못하는 건가.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또 아주 대중적인 그 염색약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은 지금 염색 중인데
어차피 인생은 북벌복 이렇게 하신 분도 있나 염색이나 잘 내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야, 또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이 제품 목록을 공개해 주세요 라고 댓글을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염색하신 분을 만나서 뭐 어떤 감염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가끔 염색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이 좀 따끔따끔하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대부분 많이 했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기 전에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염색 안 하게 그냥 빨리 백발이 됐으면 좋겠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일단 대부분 분들이 제품을 안 알려주면 죽으라는 거냐, 뭐 빨리 어떤 제품인지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것도 있다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새로 나온 뭐 염색 샴푸가 따로 있잖아. 염색 샴푸에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개인적으로 들고, 하여튼 유전 독성이 있으면 금해야지. 근데 아까 뭐 의학 기자가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 오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하는 기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뭐 2년 정도 걸린다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 다른 분들도 제품 회사를 알려달라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귀찮아서 염색 안 했더니 잘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샴푸도 조사를 해보지 않을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샴푸도 광고도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그 모자이크 처리할 것이 따로 있지 왜 저런 걸 모자이크를 처리하냐? 근데 식약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곧 발표하면 업체 기업 그 만든 제품 회사에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반응이 나오겠죠. 3,600g은 거의 다 전부죠. 샴푸에 염색약 해가지고 뭐새 많이 나오죠. 뭐 독성이 많다. 그런데 좀 젊어지고 싶어서 이렇게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여튼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이분은 임신 중에 염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허가해 줄 때 검사 안 해주고 이제 와서 뭐겠느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반응의 댓글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미용사들도 염색약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콜라도 담배도 몸에 해로운 거 알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염색약은 좋지 않지만 발암물질 때문에 걱정이면 평생 검은머리로 살해하고 파마도 모든 시술을 안 해야죠. 근데 다들 이뻐지기 위해 안 좋은 거 알면서 하잖아요. 그건 고객의 선택이죠. 글쎄요, 이것은 뭐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뭐 이렇게 일리가 있지만 제품이 그런 제품을 안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게 환경 오염도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환경 오염도 엄청나게 유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염색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전부 다 모두 다 샴푸 이름을 공개하라, 어떤 제품이냐고, 브랜드가 뭐냐, 뭐 이렇게 왜 모자이크 처리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생각난다 이런 분도 계셨고, 대부분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역시 비누가 최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3,600가지라면 지금 시중에 파는 모든 염색 샴푸에는 이 성분이 다 들어있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이제 화면 캡처를 하셔서 어떤 그 기자분이 화면 캡처해서 그걸 비교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뭐 너무나 글씨가 작아가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의 다 있다고 봐도 되죠. 거의 다. 그러면 샴푸를 어떻게 그렇게 안 쓰고 사용할 수 있냐? 뭐 본인이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색 샴푸도 개발했죠. 뭐 THB 성분이 들어있는 염색 샴푸도 개발했는데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약처에서. 근데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화장 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2024년 넘어서 2025년 정도 돼야 이 제품을 사용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유전 독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유전 독성, 사람 유전자의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고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 아주 적은 양도 문제가 있다.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적은 양도 있다. 이를 갖다가 유전 독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간 사용으로는 유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글쎄요. 샴푸를 단기간 사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저는 그것도 의아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띄워놔서 이런 제품들은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어떻게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 처분을 하시라는 분도 있고 글쎄 이거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공개를 할 필요는 있어요. 제품에 대한 공개를 하고 그 제품에 대한 공개는 염색 머리를 감을 때 염색을 약도 있고 샴푸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염색 샴푸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염색하는 제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일반 샴푸는 뭐 관계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침 저녁 다 머리 감고 저 같은 경우는 샴푸보다 그냥 비누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비누에도 옛날에는 그 양잿물이라는가 뭐 이런 그런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화학물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몸의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제품을 만들 때는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화학적 결합이 생기면서 생기는 것들은 최소한 줄이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적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필요한 양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환경 오염도 예방도 하고 또 본인의 건강도 이렇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있는데 저도 새치가 있는데 저는 염색을 새치가 있어서 새치 정도는 염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든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약청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문제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 써놓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 염색약에는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여기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런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천연 염색약이 있죠. 근데 천연 염색약은 이제 머리가 벌써 나왔으면 이제 많이 활용돼야 되는데 그냥 염색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접착을 시켜야 되니까 이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피복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피복을 하기 위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염색하지 않고 그냥 사실은 방법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자기 미모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면 관심 갖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미국이나 일본 제품 거기는 안 그런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미국이나 일본 제품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 댓글이 대부분 분들이 이염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알려주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한다고 들어봅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걸 아셨으니까 좀 더 양 횟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많은 양을 한다기보다 조금 양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이런 이슈가 되면은 좀 개선이 되죠. 기업에서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염색약만 그러겠어? 파마약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글쎄요. 하여튼 염색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이런 방송이 나온 것 같아요. 식약처에서 쭉 보시면 조동찬 의학 전문가 조동찬 기자죠. 이게 의사인데 전문입니다. 이분도 기자라고 해서 뭐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자입니다. 이분도 다 대부분 뭐 이름 알려달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어떤 분은 참 일찍도 조사했다. 상품이 나오기 전에 해서 하면 안 되냐. 상품 다 팔아놓고 뒷북 치냐. 살까 말까 하다 이번에 또 샀는데 생각할수록 화나서 미치겠다. 저런 걸 몇 개월 동안 매일 썼는 게 3만 원 주고 샀는데 린스까지 잡았니 사니 8만 원.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제품인지. 이마트 가서 환불 요청해야겠다. 안 된다고 펄쩍 뛸때지만 나도 펄쩍 뛸 노릇이다. 대기업들 정말 화난다. 어떤 제품인지 뭐 본인들이 얘기하셔도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이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이 제품 알려달라라고 얘기인데 곧 뭐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천연 샴푸를 어떤 분은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천연 샴푸. 천연 샴푸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 염색을 하잖아요. 염색. 근데 옛날에는 옷 같은 거 염색을 했는데 머리에 염색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한번 연구. 근데 이런 제가 이제 오디 있죠, 오디 뽕나무 오디. 그 열매를 보면 따먹으면 이렇게 제가 이제 오디를 재배하고 있는데 따먹으면 손에 막 묻잖아요. 근데 그건 실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뭉개가지고 이걸 머리다 바르면 매일마다 이렇게 싹 바르면 어떨까? 머리 그쵸? 근데 그것도 뭐 제품화 하려면 좀 많은 어떤 것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거리가 하나 더 생긴다 생각입니다. 대기업 제품이 나왔다면 다른 제품은 오직하겠느냐 뭐 이런 것이 있고, 제품을 공개하라. 위험해요. 하지만 못 알려줘요. 이 뜻이 아니냐 이렇게 방송을 그리고 어떤 분은 승인해준 XX는 누군데 라고 해주고, 전부 다 완전 왜 모자이크 처리하냐. 염색하면 눈 나빠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옛날에 뭐 어른들도 많이 들어보는 얘기죠. 56살인데 염색 경력 26년 300번 정도 있음, 백내장 발생했음, 인과관계 검증 필요하고. 이분은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염색하지 말고 살아야겠네. 불안해서 염색 어떻게 하나? 흰머리 나도 사람들이 염색하지 말고 살면 처음엔 이상하고 신경 쓰여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다들 익숙해진 하하하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아주 괜찮은 거죠. 그렇죠. 아마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늙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염색할 거다. 자신과 연관이 있었으니 총알같이 이런 제품을 판매 제재하는데 법을 만들 걸. 판사도 국회의원 모두 자기 일 아니라고 피의자 인권을 무시하고 이런 내용도 쓰신 분 있고, 대부분 제품명 알려달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천연 염색을 재료가 뭐가 있나라고 쓰신 분은 댓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다 이제 염색하셨던 분들이 아마 댓글 쓴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웃기네. 식약청 니들이 유해 성분 있는 걸 여태 몰랐다는 건가? 일반인도 하는데 이렇게 다 모자이크 처리하느냐. 제가 궁금한 것은 천연 염색하는 분들이 댓글 써있으면 참 좋았나 좋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없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쓰신 분들 욕도 많이 하시는데 하게 뭐 욕 얻어 들을 만도 하죠. 그래서 엊그제 염색약 시키면 다 취소되었구나. 어떤 분은 이런 말 드네. 그래서 엊그제 염색약 취소면 다 취소됐구나. 이게 사실일까? 뭐 하여튼 그렇죠. 이런 제품은 아예 안 나와야지. 유명 외국 브랜드 쓰십시다. 근데 유명 외국 브랜드도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알 수 없는 거죠. 염색 샴푸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말 쓰신 분도 계시고, 제품명을 공개하라. 이렇게. 그럼 염색약 대체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댓글은 없습니다. 답글은. 그렇죠. 염색약 대체할 것은 뭐가 없나? 자, 이렇듯, 하여튼, 염색약 힌트는 염색약을 대체할 제품은 없나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연 염색이죠. 천연 염색. 그걸 누군가가 개발하시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디 농장 하는데 오디에 따다 보면은 오디에 손에 막 이렇게 검정게 묻잖아요. 근데 뭐 염색은 갈색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종류 선택하는 그 색깔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같은 뭐 제가 한번 근데 그 착색을 하려면 머리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그 성분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근데 검정색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검정색에 관련된 뭐랄까요? 그런 나무 아니면 뭐 이렇게 열매 아니면 뭐 뿌리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몸에 해롭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제품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만들 수 없어요.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대량의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일반적으로 천연 나무 열매라든가 나무 뿌리라든가 나무 껍질이라든가 잎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염색약을 만들려면 참 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세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염색약이 이렇게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 언론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본인들이 염색하시는 분도 많은 분들이 염색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염색약과 염색 샴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것은 방송에서 SBS에서 방송한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염색약을 구입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렇게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안 들어있는 것이 확인을 해놨고 문제는 그 제품 자체에 글씨를 너무 이렇게 작게 썼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보시고 되도록은 좀 양을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동영상은 SBS에서 방영된 8시 뉴스를 참고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